자, 지금부터는 IT의 신 이용수 대표와 함께 반도체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시자마자 시장이 갑자기 낙폭을 더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2%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 쪽은 훨씬 더 낙폭이 커요. 자, 뭐 메모리 다 좋다고 하고요. 뭐 D램, 낸드까지 좋다고 하고 마이크론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이 순간에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겁니까? 네. 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이 이제 주식 과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그 투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4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어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다이에서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론이 10기가 bps 이상의 성능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볼 거라고 봤었는데 어제 이제 코멘트로는 11기가 bps까지 샘플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조금 이제 훼손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가 늘 우리의 발목을 잡다가 이제 갑자기 좀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에서 항상 마지막 남은 사람이 뷰를 바꿀 때 그때가 변곡점이다 해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도 안 좋아하고 저희도 아예 좀 이제 언급을 그때 나왔을 때 안 했거든요.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뭐 하이닉스 41만 원도 제시를 했던데. 네, 뭐 최근에 그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상승 피로감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매물 업황으로 보면 지금 내년까지는 굉장히 충분히 업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연말을 기회로 노리신다 그러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추세를 뭐 이탈한다 원하는 건 아니다. 네, 충분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이제 건전한 조정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발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일단은 메모리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맞냐라는 거 하나 좀 우리 이용수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고, 그거 이미 주가에다 반영을 한 건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메모리는 HBM부터 낸드까지 다 좋다. 슈퍼 사이클 맞습니까? 그리고 기간 언제까지 갑니까? 맞다면? 네, 뭐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17년이나 18년 때 수요가 정말 폭발하던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수요가 폭발하던 그거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요가 폭발적인 거는 그때 비해서 좀 약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때는 그 물량, Q가 이끌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P가 이끄는 사이클, 가격이 중요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뭐 수요가 좋으면 또 늘 그렇듯이 공급이 늘어나서 또 이제 가격이 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시계바늘을 몇 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면요.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IMF 이후로 처음으로 감산을 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그 가동률을 줄인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밑에 있는 1차, 2차 벤더들,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자, 저거는 천재지변이야.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2차 감산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는 뉴 노멀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캐파 증설을 잘못했다가는 당하는구나. 되치기 당한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2차 감산 이후로는 굉장히 캐파 증설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요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예전처럼 빨리빨리 못 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좀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하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턴어라운드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 때 이제 보통 턴어라운드가 이렇게 이제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그동안 반도체 계속 좋았는데 지금 오르는 주식들 보면요. 그동안 정말 못난이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 파츠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동안 뭐 계속 시세가 좋았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다층 기판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턴어라운드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수급이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차 랠리가 일어날 때는 옥석 가리기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부터는 2차 랠리가 시작될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실력 차이가 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그냥 아무거나 사도 먹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네.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증설 이야기를 해 주셔서 결국은 지금 소부장들이 함께 좀 반응했던 게 이 정도면 이제 증설 시작. 그동안 너무나 설비를 증설 안 해왔기, 투자 안 해왔기 때문에 그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증설하기 시작한다면 소부장이야 좋겠지만 이제 반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들은 좀 쉬어가게 되는 이런 흐름인 건지 아니면 또 한다 하다가도 그냥 요만큼만 해가지고 뭐 이런 대장주만 다 먹는 장일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업황으로 보면요. 네. 일단 그 대형 반도체주들과 소부장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요? 일단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증설한다 쳐도 네네. 워낙 적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처럼 막 그 캐파 증설이 뭐 50% 캐파 늘어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되거든요. 기껏해야 내년에 증설 많이 해도 내년에 늘어나는 빅그로스가 10%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그 유지하면서 증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보통은 이 한 아이템, 만약에 뭐 정착이면 정착, 식각이면 식각, 보통 한 아이템당 몇 개 기업들이 경합을 하면서 거기에 서로 단가 그 경쟁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서로 다 다이어트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우위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삼성전자가 특히나 캐펙스 쪽으로 집행을 많이 못했거든요. 작년 말에 계획했던 것들을 올해 못했어요.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보통 평상시에는 보통 연간 18조 정도의 캐펙스가 일어나는데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캐펙스를 10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8조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10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8조 대비해서 많이 낮춘 거긴 한데 실제로 올해 5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물량을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역기조 기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투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뭐 하나 마이크론, 막 그런 뭐 SFA 뭐 네페스 이런 게 이제 올라가는 게 결국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오히려 증설 쪽이면 여유는 훨씬 더 파운드리 쪽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디램도 지금은 그 구조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디램도 증설을 해야 돼요. 지금 DDR5나 HBM 쪽은 당연히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그동안 이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이용수 대표 지금 간밤에 또 오라클의 회사채 발행 180억 달러인가요? 또 엔비디아와 이 오픈 AI 파트너십 알고 봤더니 이거 대꼼수다. 그러고 이제 AI 거품론 우리 앞서 좀 짚어봤는데 많습니까? 거품론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왜 이러는 거예요? 돈 많은 회사들끼리 왜 이런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 판단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실기를 하시는 거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번 AI 혁명을 연 회사이긴 하지만 재무 구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취약하죠. 벤처 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엔비디아나 이제 그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좀 이제 파트너십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실 그게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 규모, 그러니까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10기가와트급 이 정도로 이제는 뭐 기가와트, 테라와트급까지 필요해지는 상황. 테라와트급이면 이제 국가 단위의 전력 그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괜히 거품론 운운했다가 빠지면 큰 실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우리가 이 AI 사이클이 한 2년 6개월 지속됐잖아요. 그때마다 뭐 HBM 그 겨울이 온다. 그때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AI 거품론 작년에도 엔비디아 한번 팍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그때 다 털렸던 분들이 아마 아직도 이를 갈고 계시죠. 근데 저는 적어도 향후 1년 정도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주식 랠리로는 1년이고요. 업황 랠리는 1년 6개월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반도체 오늘 워낙 관심도 많고요. 재료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만 원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어떤 뉴스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일단 지금 HBM4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론이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이제 훼손된 측면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이 그 최종 샘플 단계거든요. HBM4에 대해서. 그래서 3, 4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3, 4 모두 지금 이제 커스텀 샘플을 커스터머 샘플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샘플 아마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퀄 통과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산 탈 거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정이 연내에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 밀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저는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재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번에 그 UV 장비도 거의 2배, 그러게요. 예, 네. 2배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자신 있다. 맞습니다. 돌아가는 판을 보면 지금 기술 초격차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배팅을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 않습니까? 뭐 EUV 장비 확보하고 이렇게 굉장히 투자에 가속화한 SK 하이닉스, HBM4, 마이크론이 뭐 뭔가 했다고 쳐도 아직 못 따라온다. 샘플하고 그 양산은 다릅니다. 다르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